안녕하세요. 재영입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많이 관심 가지실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애드센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실 텐데 제가 5일 만에 $570가 나왔고 지금도 그래도 엄청 높진 않지만 뭔가 자랑하려고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일주일간 이렇게 수익을 달성해 왔습니다. 최근 제가 7일 수익은 공구시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순수익은 여기서 50%에서 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애드센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9월에 접근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계제 제한을 좀 걸렸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좀 오류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는데 해결 방법이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영어 원문으로 된 거, 구글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보고, 그리고 다양한 문서들도 읽어보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정확한 해결법, 이런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대형 사이트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뽐뿌 같은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서는 규제 제한 먹지 않고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런 문제, 계제 제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든 이제 저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일 만에 $500가 왔으니까 저는 하루에 $500? 한 달에 3천만 원 금방 찍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드센스 분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시련,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계제 제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 브이시크릿 노트 카페에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찾아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열혈 수강생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보이긴 한데 굳이 가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정말 더 배우고 싶고 정말 더 발전하고 싶은 분이라면 제가 발전해온 과정들을 거의 다 많이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입하셔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딱 두 가지 광고 클릭 후 이탈, 체류 시간 이 두 개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계제 제한이 왜 걸리나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많은 고수님들 그리고 많은 자문들을 얻은 결과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겠죠. 이시영 자스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이시영 자스님이 말씀하신 그 IP 설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 확인. 네, 주소 확인이 아니구나. IP 구글 애드센스 IP 이거 있고 그리고 제 채널 보시면 이제 여기 구글 애드센스 IP 설정, 뭐 세금 설정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군가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CTR을 높이기 위해서 CTR이란 클릭률을 또 의미하죠. 광고 클릭률을 페이지 뷰 대비 광고 클릭률을 의미하는데 이걸 높이기 위해서 낚시성 클릭을 유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보가 아닌데 뭐뭐 이거 하네요. 뭐뭐 하면서 막 낚시로 클릭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한 광고가 송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요즘 뭐 채널에서 뭐 이제 유머 자료를 들어가 보면 막 성적인 그런 부분 영상들이 많잖아요. 성적인 뭐 광고 페이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좀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클릭은 사실 클릭을 해봤자 다시 나오게 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클릭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제가 광고주인데 저도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클릭을 만든다면 그런 클릭에 돈을 지출하고 싶지는 당연히 않겠죠. 구글의 방향성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이 더 잘 돼야 구글이 잘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 클릭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빠르게 이탈되거나 이런 현상이 비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무효 트래픽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글에서도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주를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광고를 클릭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는 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타겟된 인원을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많이 모으느냐 이것이 핵심 아닐까요? 그래서 광고 클릭 후 이탈되는 지수가 높다라고 가정한다면 계제 제한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한 2달 가까이 계제 제한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탈되는 지수가 낮출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타겟된 트래픽을 모은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구글은 약간 그 사람의 기반에 그 글의 기반에 맞는 영상 그 광고들을 많이 펼쳐주잖아요. 그걸 보면 좀 이런 거죠. 만약에 최근 뜨는 게 백신 패스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백신 패스인데 막 성적인 그 광고들이 떠요. 그럼 사실 들어와도 클릭될 확률들이 굉장히 낮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백신에 들어간다면 그럼 백신에 관련된 광고들 이런 광고들이 나왔을 때 더욱 그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죠. 뭐 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떴을 때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한 주제로 운영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글을 돌려본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백신 패스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백신 패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글을 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건강 관련된 광고 뜰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그 글을 계속 읽으면서 광고가 노출되는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 이탈되지 않는 광고 클릭 유저인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광고주 입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가 말하는 생각들, 제가 말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분명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 좋은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이 설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좀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는 굉장히 효율적인 채널이 맞는데 유튜브를 굳이 안 할 거면 다른 채널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블로그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콘텐츠 기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기반의 마케팅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반 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재밌거나 사람이 필요하거나 원치가 강한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꼼수가 굉장히 빨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중에는 정석이 빠르거든요. 제가 이거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만나봐 봤는데 이거는 진짜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객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블로그는 검색어를 통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가능하다면 내가 세금이나 이런 공부를 더해서 좀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나만의 차별화가 되고 그 블로그의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블로그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성 기반으로 작성되는 컨텐츠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성 기반으로 할 때는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많은 시선들이 생기는데 그 시선들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미 없는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분들은 나의 페이지로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막 이상한 낚시성
막 이런 거 있다, 막 이런 거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멘트들을 던지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의구심마저 증폭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 온라인판을 싫어하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이 행위를 한 거지만, 내가 단순히 이 돈을 벌 수 있지만 남에게 분명 많은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낚시성 멘트 이런 거는 조심하지 않고 약간 장기적인 마케팅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체류 시간이에요. 체류 시간인데 결국 고객이 반응한다는 증거는 네이버도 그렇고 티스토리도 그렇고 어떤 매체건 체류 시간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뭐 네이버, 다음 구글 막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매체를 운영하면 다 핵심적인 게 체류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사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체류 시간을 강조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겪었던 반응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거의 말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쓴 글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있었어도 순위가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일단 클릭하고 싶은 제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률을 최대한 막았고 그 글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게끔 했어요. 그래서 결국 SEO에서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체킹이 되거든요. 그럼 분명 이건 제 피셜이지만 이 하나하나를 비율이 높거나 이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좋은 글이면 클릭 반응이 일어날 거고 좋은 글이면 체류 시간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좋은 제목이면 좋은 글이면 또 그렇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질 거고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입장에서 우리가 구글 입장에서 우리가 다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원하는 제목, 좋은 제목, 고객들이 원하는 제목을 짓는 게 훨씬 더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출 대비 클릭, 우리가 어떤 제목을 짓느냐, 그리고 체류 시간, 어떤 글을 쓰느냐. 근데 글 안에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인트로예요.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반에 누군가가 전학을 와요. 반에 누군가가 학교에 전학을 온다 했을 때, 이름이 굉장히 좀 신기한 거예요. 이름이 만약에 강호동 선생님처럼 좀 웃긴 그런 느낌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강호동인 느낌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분명 웃길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예상이 있잖아요. 근데 왔는데 뭔가 엄청 진중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개를 돌릴 수가 있죠. 첫인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인상은 0.1초 만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글에 들어와준 사람은 수백만 개의 컨텐츠 중에 우리 거를 눌러준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원하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간단 말이죠. 정보를 또 빨리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트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들어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니즈를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 안에서의 클릭, 반응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거겠죠. 글 안에 뭔가 링크를 만들어 놓거나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은 글,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클릭하는 거.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게 만드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은 글, 시리즈물로 제작하거나 하는 등의 형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개의 글로 좀 쓰지 않고요. 여러 개의 글을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다양한 실험의 결과를 통한 뇌피셜이었고요. 실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단순 체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을 포함한 체류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고객이 클릭하는 제목을 작성할 것인가, 어떻게 오래 글을 읽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글을 읽고 반응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객이 클릭하는 제목에 대한 팁은 네이버 판이나 언론사 제목 중 카카오뷰도 요즘 있죠. 흥미로운 제목을 100개 엑셀에 써보고 응용해서 이거 제목을 약간 수정해서 오늘은 이거 조합해 봐야겠다. 이렇게 쓰시는 게 초보분들한테 굉장히 쉬울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글을 오래 읽게 할 것인가. 사람은 하루 수억 개의 컨텐츠가 올라오는 가운데 여러분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읽을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거나 흥미를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가? 저는 키워드의 모든 기반이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IQ 테스트를 원해요. 그러면 IQ 테스트에 대한 클릭 버튼을 원하겠죠. 블로그에 오면 당연히 클릭하기를 원하겠죠. 왜냐면 블로그에 그런 홈페이지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고객의 원칙이 강한 컨텐츠들, 그리고 고객이 무조건 클릭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일수록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글을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하고자 하는 것을 좀 싫어하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 받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마케팅은 정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고 강의하고 또 배우고 실험하고 이렇게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 태운 것 같은데요. 계속 공부도 해나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 조건화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버스카드에서 내가 버스에 타서 버스카드를 찍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욱 마케팅적으로 발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반응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꼭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분 집중하셔서 더욱 성과 내는 컨텐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